안녕하세요. 리테라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제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인 무전공, 자유전공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의예과 정원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증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유전공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이제 각 대학별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좀 드러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별로 무전공이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증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제 그 대학별로 무전공 이제 또는 이제 자유전공 인원들을 이제 몇 명 정도 이제 모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으니까 모집 인원에 관련된 부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참고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좀 다운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네,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모집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전공, 자유전공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전공이 이제 각 대학별로 어떤 형태로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아주 좀 짤막하게나마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이 자유전공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이제 어떤 학부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이 동영상을 짧게나마 이제 좀 찍어서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학교들마다 이 무전공 또는 이제 자유전공이 이제 선발하는 방식들이 이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니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고,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전공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올해 이제 급격히 이제 좀 결정이 된 일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제 권장을 해서 각 대학들이 이제 이 모집 인원을 좀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전공에 대한 이제 학부 설명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뭐 이제 추후에 각 대학에서 이제 공개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 모집 요강 안에서 어떻게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지 그 형태들만 한번 좀 살펴보고, 네, 이제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이제 좀 같이 생각해보고 고려해보시는 그런 형태로 한번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1편으로 첫 번째 편으로 서울대, 그리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5개 대학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략 한 4개에서 5개 대학 정도를 좀 비교해서 좀 한번 영상을 한번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 제가 이제 뭐 저도 이 전공에 대해서 이제 각 대학이 오픈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시 요강에서 대략적으로 추론 가능한 부분들만 좀 비교할 부분이라서 뭐 한 개 대학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너댓 개 정도 대학들을 이제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이 자유전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서울대, 그리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제 자유전공이 어떻게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 서울대부터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도 이제 그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할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는 좀 모집단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집 인원이 좀 많이 확대가 된 이상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많은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자료들을 이제 그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면서 이제 각각 이제 특성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후에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첫 번째 순서로 먼저 이제 서울대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2024학년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자유전공학부로 이제 독자적으로 모집 인원을 이제 그
그 모집 규모를 이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애초에 2025학년도 입시 계획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이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확정된 내용 안에 이제 새롭게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학부대학의 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생소한 부분이실 수도 있어요. 학부대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뭐 대학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속 단과대학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과 같은 경우에 뭐 인문대학이라고 한다면 인문대학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전공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우리가 어문계열 쪽,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뭐 고고인류학이나 뭐 이런 이제 사학이나 이런 대학들, 이런 학과들 같은 건 이제 인문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과학대학, 그다음에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 그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수학, 뭐 지구과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과별로 돼 있고, 뭐 공과대학으로도 이렇게 이제 개설이 돼 있는데, 요 학부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주목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서울대에도 지금 이제 학부대학이 개설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는 수시 모집 요강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려대는 수시 모집 요강에는 학부대학 자체는 이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요강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학부대학으로 이제 모집한다는 내용들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자유전공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이 학부대학, 그러니까 자유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학부대학의 안에 그러니까 자유전공을 전공하는 대학 안에, 그러니까 단과대학 안에 또 다시 이제 모집 단위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광역 모집 단위와 그다음에 자유전공 이제 모집 단위가 있는데, 아마 이제 서울대 생각하시는 부분들 이제 뭐 지원 여부를 이제 고려했던 최상위권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 계열로도 이제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광역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 광역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학부대학이라는 단과대학 안에 이 광역과 그 다음에 자유전공 학부로 이제 나눠져서 각각 이제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대학 이제 이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일단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할당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광역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에서만 이제 모집할 거로 이제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도 모집했었고 이제 정시에서도 모집했었는데, 그런 기조는 이제 똑같이 이어서 2025학년도에도 수시하고 정시에서 모두 다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대학 안에 있는 이 광역 모집 단위만 지금 이제 정시에서 모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수시 모집 요강에 모집 인원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부가 설치가 돼 있긴 한데 모집 인원이 지금 수시 인원에 할당이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정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현재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광역과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약간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냐면, 여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입학 후 2개 학기를 이제 이수한 학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까지 이제 다 끝났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입학 후 2개 학기 이상은 이수 중인 학생, 그러니까 이수 중인 학생이라는 거는 2학기 중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기준선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복학이나 휴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한다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뭐 정상적인 학부 트랙을 이제 이수 중인 학생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학부 같은 경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전공 선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은 거는 광역보다는 이제 자유전공 쪽이 좀 더 넓은데, 자, 그럼 우선 광역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7개 단과대학, 학과가 아니라 7개 단과대학 중 학과 또는 이제 전공을 선택했을 때 신청 및 승인을 해준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7개 단과대학은 이제 어떤 단과대학이냐면 인문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여기 해당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요강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그 리테ల్ 아이디 블로그 그리고 이제 여기 유튜브에도 서울대 입학 계획안, 그러니까 입시 요강이 최종 확정 요강이 나오기 전에 입시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그 밑에 이제 이 단과대학 소속 그 밑에 보면 여러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들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단과대학 안에 있는 대학 그 학과들에만 지금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총 7개 단과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공 선택 후에는 전공 소속 해당 학과나 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학년 때는 이제 뭐 기초나 교양에 관련된 이제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광역이라는 이 모집 단위에서 탈피해서 이제 본인이 전공 신청한 해당 학과 쪽으로 이제 소속이 아예 이제 학적이 이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10개 단과 대학 중 학과, 그 다음에 또는 전공을 선택할 때 신청하면 승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10개 대학이니까 우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들, 즉 광역보다 광역이 총 7개였었는데 지금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총 10개 단과 대학이죠. 그래서 모집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 규모가 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10개 단과 대학은 어떤 단과 대학이냐면 광역 7개 단과 대학, 여기 위에 7개 단과 대학이 있었죠. 이 단과 대학 7개에 플러스 미술대학, 음악대학, 첨단융합학부, 첨단융합학부에도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한번 꼭 좀 살펴보세요. 이거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학과들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총 7개 단과대학, 광역 7개 단과대학에 미술, 음악, 첨단융합학부 3개 단과대학까지 선택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금 선택할 수 없는 학과들이 이제 대충 보이시죠? 그 학과들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른 학교들도 거의 동일한 기준점을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의예과, 그 다음에 뭐 치의예, 그 다음에 뭐 약학, 그 다음에 수의예, 그리고 뭐 사범대. 이런 대학 쪽 같은, 이런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이제 뭐 전과 자체가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전과가 아니라 참 전공 선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거는 7개 단과대학인지 10개 단과대학인지를 일단 좀 이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 광역과 이제 좀 다른 거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학기, 2개 학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전공을 선택을 했을 때는 소속 자체가 바뀌는데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 학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전공을 또다시 이제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공 학부라고 하는 학부 자체는 유지가 된다. 네,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대학 안에 있는 광역과 자유전공이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고려대 이제 자유전공과 그 다음에 자유전공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제 보시면서 연세대는 없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2025학년도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전공을 개설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연세대는 일단 빼고, 제외하고, 고려대부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기존까지 자유전공 학부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어떤 내용이 좀 등장을 하고 있었냐면, 학부대학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대학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전공과 학부대학 자체를 이제 조금 이원화시킨 건지, 요건 이제 제가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학부대학 자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학부대학 안에서도 일단 인원을 모집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수시에서는 지금 모집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대학이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이 이제 최종 확정되었을 때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이 지금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유전공 자체를 학부대학 소속 학과로 그냥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유전공과 학부대학을 이제 이원화해가지고 간다는 건지는 네, 이제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당장 공개된 수시 모집 요강 안에서만 일단 한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뭐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학교랑. 자, 입학 후에 이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즉 2학기 말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른 대학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라든지 뭐 성균관대라든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단과 대학별로도 기존까지 이제 일종의 광역 모집을 했었는데, 여기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따로 써온 이유는 뭐냐면, 고려대학교가 이제 공과대학으로 모집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2025학년도에 공과대학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뭐 자유전공의 취지하고 조금 부합시키려고는 했지만, 완벽한 자유전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순수 자유전공은 여기 자유전공 학부로 개설되어 있는 이 학부, 자유전공 학부가 순수 자유전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43개 학과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43개 학과를 여기서 제가 다 나열하기엔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이제 가지고 오진 못했고요. 대신 이제 제외된 학과가 있으니까 제외되는 학과를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나머지 이제 학과들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 불가능한 이제 그 학과들 같은 경우 보건의료 계열, 즉 의예과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서 뭐 이제 보건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학과들, 이제 보건과 관련된 학과들이 한 서너 개가 더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선택이 가능해요. 학과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 의예나 간호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사범대 역시 이제 자유전공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그리고 계약학과, 그러니까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공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 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학과들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차세대 통신 뭐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또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선택할 수 없다. 요렇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선호도가 높은 계약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 또는 사범대 같은 경우를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학과다. 요런 부분들 일단 좀 참고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동일해요. 자유전공하고. 그러니까 입학 후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그래서 보통 이제 통상 2학기 말에 이제 신청한다라고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는 이제 기재가 돼 있었고, 그 공과대학 중 6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공과대학 안에 이제 6개 학과가 아니라 그 더 많은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과대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학과는 빼고요. 제외하고 화공생명,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 건축사회환경, 기계공학, 산업경영공학, 전기전자공학에서 선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과대학 안에서도 선택지 또는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화생공이나 신소재나 전기전자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뭐 기계 같은 경우, 이런 학과들을 이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화생공이나 신소재나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전공, 그 다음에 공과대학으로 현재 수시 모집 요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학부 대학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요건 이제 추후에 정시에서 이제 별도로 나오게 될지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서강대 이제 자유전공학부인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아시겠지만 이제 다전공이나 이제 뭐 전공 자체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또 인문과 자연 같은 경우에 경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좀 융합형 교육과정, 통합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앞서 나가는 이제 전공 트랙들을 이제 좀 만들었었던 학교인데, 이번에 이제 그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개설했는데, 자유전공학부를 지금 이제 총 3가지 형태로 이제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유전공으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 그 다음에 AI 기반 자유전공,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자유전공을 개설해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 뭐 전공들마다 해당되는 이제 그 기반에 따라서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그러니까 통합으로 모집했으면 정말 조금 커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인문학 기반, 사이언스 기반, AI 기반 이렇게 3가지로 지금 분할해서 지금 모집을 하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서강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여기 자유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거의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수시 모집 요강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인문학 기반이든 사이언스 기반이든 AI 기반이든 간에 전공 선택에 제한이 없다는 거는 지금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나와 있고, 다만 이제 선택 불가능한 학과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따로 구분해 놨던 건 아니고, 자유전공이라는 학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택 불가능한 학부들이 있다라고만 그냥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한국학부,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신설이 되었었죠. 게페르트 국제학부,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과,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공학. 여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거 계약학과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지금 일단 선택할 수는 없지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공들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막연하게 이제 좀 추론을 해본다면, 이건 이제 진짜 추론입니다. 뭐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랙을, 자유전공 트랙을 지금 인문학 기반, 그 다음에 사이언스 기반, 그러니까 이제 과학 계열이겠죠. 그 다음에 AI, 그러니까 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기반으로 나눴는데, 이걸로 이제 놓고 보면 서강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도 자유전공 학부를 이제 학부 체제를 이제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학부 전공을 유지를 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뭐 확실할지는 모르겠는데 주전공 자체는 일단 자유전공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자유전공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다전공이나 연계전공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뭐 선택전공, 뭐 이제 다전공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선택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원하는 이제 학과 정도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제 이수할 수 있도록 이제 선택의 이제 폭을 좀 넓혀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인문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는 아마 인문학 관련된 내용들을 줄기차게 이제 계속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전공으로 하나 선택하는 또 다른 전공 같은 경우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 쪽으로 선택을 해도 상관없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문과 자연 쪽을 융합해서 한 큐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 또는 이제 뭐 사이언스나 AI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문 쪽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경영 쪽을 선택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이언스랑 이제 과학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주전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문과 경영 쪽을 이제 다전공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냥 막연하게 추론을 해보면은 그렇게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서강대는 이제 조금 추후에 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학부 이름에서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인문학 기반이냐, 사이언스 기반이냐, AI 기반이냐를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이 자유전공학부를 그냥 하나의 주전공으로 가서 그 자유전공도 그냥 색깔 없이 그냥 기초 교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문학, 사이언스, AI라는 조금 정해져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색깔이 있는 그런 자유전공 쪽 그 기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계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이름에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선택지로도 이제 서강대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자유전공 계열이라고 해서 이제 신생 모집 단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 성균관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성균관대는 지금까지도 일종의 이제 뭐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이라고 해서 뭐 계열 모집, 그러니까 광역 단위로 이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까지 뭐 완벽한 자유전공은 아니지만 준자유전공학부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광역 단위 모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존까지 운영하던 거는 고스란히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자유전공 계열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운영했던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은 뭐 교양 기초교육 이수 후, 그러니까 1학년 때 이제 보통 교양 기초교육 이수 후 2학년 진입 시에 희망 전공을 선택한다. 다만 이제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아니고 각 계열 내에, 그러니까 인문과학 계열 내에, 사회과학 계열 내에, 자연과학 계열 내에, 공학 계열 내에 있는 모집 단위에 한해서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번에 이제 신설된 2025학년도에 신설된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는 뭐 교양기초교육 이수 후 2학년 또는 3학년 진입 시에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택 불가능한 학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예과하고 약학과,
그리고 건축학 5년제, 사범대, 예체능, 그 다음에 융합과학계열 첨단학과, 즉 반도체 융합공학, 그 다음에 양자정보공학, 에너지학과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계약학과, 이제 뭐 성균관대 계약학과는 뭐 거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시스템 공학, 그 다음에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 이 두 개의 계약학과는 또 자유전공 계열로는 또 선택을 할 수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그러니까 특히나 의학 계열이나 아니면은 사범대 또는 계약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전공을 선택을 해도 의학학 계열, 사범대, 그다음에 계약학과 이 세 개의 단과대학들은 선택을 할 수 없다. 요렇게 좀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신설되었지만 모집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수시 모집 요강 좀 다운받아서 네, 그 모집 규모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인터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한양대가 입학 설명회를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하면서 이 한양인터칼리지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공개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양대 또 자유전공, 그러니까 한양인터칼리지가 이제 자유전공인데, 한양인터칼리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학교들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계열을 나누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양인터칼리지 인문, 그리고 한양인터칼리지 자연계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조금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뭐 인문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뭐 성균관대나 이제 다른 이제 대학들 광역 계열 모집하고 이제 동일한 개념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 쪽으로 모집을 한다는 거지, 한양 인터칼리지로 진입을 해서, 그러니까 합격을 하게 되면 한양 인터칼리지 인문 쪽으로 진입을 하든 자연 쪽으로 진입을 하든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양 인터칼리지 인문 계열로 합격한 학생이 인문 쪽을 주 전공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전공의 형태로 자연 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냐, 그런 제약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집 단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집 시기에 있어서는 인문과 자연을 좀 분할 모집을 해요. 그럼 굳이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마 이제 이게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이제 정량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을 할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요 두 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이제 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는데 한양 인터칼리지를 인문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하고 자연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문 쪽 한양 인터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사회 과목들을 중심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자연계열 쪽 한양 인터칼리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이랑 과학 쪽에 가중치를 두어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입학 설명회에서 공개된 내용도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한양대 입학사정관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했었던 내용들을 저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계열별로 분할 모집을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단계에 있어서만큼은 차이가 있지만 이제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즉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자연이든 인문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전공은 무조건 필수고, 그러니까 다전공은 필수고 주전공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주전공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전공을 예를 들어서 경영 쪽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전공 같은 경우는 한양 인터칼리지 즉 자유전공 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공을 한양 인터칼리지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전공을 경영 쪽으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1전공과 제2전공 이제 학사학위증이 이제 나올 때 제1전공과 제2전공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분리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다전공도 딱 두 개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세 개인가까지도 일단 확대가 될 수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전공을 선택하고 다전공은 반드시 꼭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택 불가능한 모집 단위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 예술체육대학, 그 다음에 계약학과,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 불가능한 모집 단위는 다른 대학들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한양 인터칼리지 같은 경우에 이제 한양대가 정말 이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이제 입학 설명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양 인터칼리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 다전공을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한양 인터칼리지라는 일종의 자유전공학부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한양 인터칼리지를 4학년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여러 연계 전공들을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이제 다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양 인터칼리지를 벗어나서 2학년 때 뭐 다른 모집 단위로 갈 수도 있지만 한양 인터칼리지를 유지하면서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올 초에 교육부가 각 대학들에 이제 권고 아닌 이제 뭐 사실 말이 권고지 거의 제가 볼 때 이제 강제 이수나 다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자유전공에 대한 어떤 그 모집 인원이나 모집 규모는 설정을 해놨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많이 공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떻게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나와 있겠지만 이게 아직 홈페이지 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설명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충분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 영상 역시 마찬가지로 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 최소한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각 대학들의 자유전공이 그냥 무작정 자유전공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전공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자유전공에서 아예 그냥 빠져나와서 2학년 때 다른 이제 모집 단위로 갈 수도 있고 자유전공이라는 것 트랙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자유전공도 한양대처럼 이렇게 계열별로 나눠서 모집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 그냥 무작정 무전공 자유전공이라고 해서 무작정 좋다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자유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학교별로 당분간 한번 좀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틈틈이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7월 달, 그러니까 그 학생들,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끝나는 7월 초순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방학 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명회를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저도 이 자료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고 또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을 할 건데요. 아무튼 많이 부족한 정보입니다. 아직 정말 저도 이제 그 정보를 많이 캐낼 수가 없어서 좀 부족한 정보지만, 그래도 최소한 각 대학별로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한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조금 이제 캐치해서 준비하시는 형태로 이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첫 편으로 아주 이제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에 대해 대학들 이제 5개 대학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네, 이 대학들 이외에도 이제 추후에 이제 조금씩 학교들을 좀 늘려가면서 최소한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은 가급적이면 좀 다 살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이었지만 짧은 영상 아니었네요. 네, 좀 길어졌는데, 네, 첫 편이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양질의 내용들을 좀 보강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